2026년 1월 한반도는 역대급 한파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수도 계량기 동파, 차량 고장, 저체온증 등 한파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도 혹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중서부와 동부 전역을 뒤덮으면서 플로리다 북부에까지 하드 프리즈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홋카이도 눈의 도시 삿포로는 단 하루 만에 1m 넘는 눈이 쏟아지며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수천 명의 여행객이 공항에서 꼼짝없이 밤을 지새웠고 시내 교통도 대부분 멈춰섰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재난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단순한 이상기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근본적인 연결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미국 전역은 말 그대로 북극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1월 23일을 전후해 중서부부터 동부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까지 대형 겨울폭풍과 혹한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가 한꺼번에 퍼졌고 중북부 내륙 지역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야외 노출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했던 건 이 혹한이 기온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얼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가 내리다가 땅이나 전선, 나무까지 닿는 순간 바로 얼어붙는 현상인데 이 얼음층이 전선과 나무를 두껍게 감싸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졌죠. 텍사스, 조지아, 켄터키 등 여러 주에서 수십만 가구가 전력을 잃었고 복구까지는 수일이 걸렸습니다. 항공편도 대규모로 취소가 되면서 하루 기준 수천 편이 멈춰섰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따뜻한 겨울로 알려진 플로리다마저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북부 플로리다에서는 하드 프리즈 경보가 내려졌고 남부 플로리다도 영상 1도 수준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농작물 피해와 수도 동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미국의 이번 겨울 재난은 단순히 기온이 낮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혹한과 강설, 얼음비, 정전, 교통마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여파는 전력, 물류, 주거 시스템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2026년 1월 25일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 삿포로는 단 몇 시간 만에 도심 기능이 멈춰설 정도의 폭설을 맞았습니다. 당일 오전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는데 불과 12시간 만에 강설량이 37에서 38cm까지 치솟았고 같은 날 오후에 쌓인 눈이 112cm를 넘어서며 도심 전체가 말 그대로 눈에 파묻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삿포로는 원래 연간 강설량이 5m에 달할 정도로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1m 넘는 눈이 집중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여파는 컸죠. 홋카이도 지역 주요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도 항공편 수십 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되면서 약 7,000명의 여행객들이 공항 내에서 밤샘 체류를 해야 했습니다. 항공 노선이 재개된 이후에도 활주로와 탑승구,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눈에 뒤덮여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내외 여객 혼잡은 이틀 이상 이어졌습니다. 또한 도로가 눈에 막혀 구급차가 제 시간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됐고 고립된 차량 내에서 저체온증을 호소한 시민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상점과 편의점은 물류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 현상도 벌어졌죠. 결국 이번 삿포로 폭설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전제가 무색할 정도로 도시 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강도의 자연현상 앞에서 무력화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북극 상공에는 원래 극소용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찬 공기 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평소엔 차가운 공기를 북극 부근에 가두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시기에는 이 구조가 늘어지거나 찢어지면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새어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1월 이 현상이 바로 미국의 혹한과 일본의 폭설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시작점이었죠. 또한 눈은 차가운 공기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눈의 본질은 수분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충분한 수증기가 존재해야 강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해안에서의 폭설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한 뒤 일본 북부 해안에 강력한 눈구름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해수면 온도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만큼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도 많아지면서 폭설의 연료 탱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 중요한 건 해수면 온도 상승이 폭설 증가와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서 눈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눈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한파든 폭설이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은 결국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올해 1월 미국과 일본 상공에서는 블로킹 패턴이라고 불리는 대기 정체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블로킹이란 대기의 흐름을 이끄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거나 멈추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한자리에 고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날씨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머무는 재난이 됩니다. 나아가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빙 면적
면적은 장기적으로 감소 중이면서 겨울 최대 해빙 면적마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가 잇따르고 있죠. 이러한 배경 변화는 제트기류의 흐름과 극소용돌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중위도 지역의 이상기상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기후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눈에 익숙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홋카이도의 폭설은 기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한파가 몰아치자 수십만 가구가 전력을 잃었고 항공망과 도로망이 하루아침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단지 날씨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재해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뉴스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이상기후네 하고 넘겨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기후가 바뀌었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차례입니다.